1년 전부터 계속 하락해오던 대구 아파트가 최근엔 가격이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수성구 만촌 3동의 한 신축 아파트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수성구 만촌 3동에 위치한 만촌 3정 그린코와 에듀파크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29평형은 2020년 10월 1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6억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살펴보니 고층 매물이 7억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정상 매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가 있는 만촌 3동은 대구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데요. 범사 만3이라고도 불리는 수성구의 범어 4동과 만촌 3동은 학군과 학원가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토막 이상 나고 있는 게 대구 아파트 시장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위험하고 안 좋은 소식은 하락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인데요. 누군가는 가격이 50%나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분양권인지 구축인지,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이미 매수한 분들에게는 암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락이 커서 위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기회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만 다루는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언제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구 아파트 시장의 상황과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대구의 분양권 대부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일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단지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상황이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났는데요. 영상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수성구 만촌 3동의 3정 그린코아는 50% 이상 하락을 했고 대구에서 거주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은 곳 중 하나인 달서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월배 아이파크 1차 24평형은 작년 8월 4억 6,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최근에는 2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어 약 40% 하락했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아파트 또한 4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6억 5,8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 3억 4천만원대에 거래가 되어서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로 완공이 될 분양권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기존에는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었던 분양권들도 지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안 팔리고 있는데요. 중구에 위치한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는 현재 완공되어 입주 진행 중인데 마이너스 9천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의 분양가 대비 9천만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33평이 4억 초반인데도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현재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고가 대비 비교해서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하락이라고 표현한 건 이전 최고가 대비 그만큼 떨어졌다고 한 겁니다. 이전의 최고가는 실제 거래가 맞기는 한데 정확한 시세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장과 낮은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버슈팅 되었죠. 단순히 자극적인 표현을 위해 최고가 대비 40%, 50%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최고가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가와 비교해서 하락률이 그만큼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 때문입니다. 대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2021년부터 쌓인 공급 물량이 현재도 계속 입주하고 있고 내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하게 되어 전세가와 매매가는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인구수는 한정적인데 아파트는 계속 짓게 되어 아파트가 남아 돌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전세가를 내려가게 만들어서 매매가 또한 같이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전국의 부동산 상황이 좋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매수 심리가 꺾였고 금리도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수 심리가 꺾이면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소극적이게 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 사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게 되며 매매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에 금리도 급격하게 인상이 되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졌는데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빨리 팔려고 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이 현상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며 매수 심리를 확 꺾어버렸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두 번째 이유인 공급 과잉과 맞물려서 더 큰 하락을 맞고 있죠. 여기까지 대구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하락한 아파트라면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기축 아파트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에 따라 언제 사도 될지가 갈립니다. 먼저 기존에 지어진 기축 아파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아직 전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걸 싫어하고 핵심이 되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어렵게 하는 걸 싫어하고 어려운 설명을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기축 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심플하게 핵심만 말하자면 그냥 입주 물량을 보면 됩니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과 아파트 매매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매매 가격은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없으면 매매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의 경우 어떤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주위 도시들의 인구들로 인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입주 물량이 많다면 주위 도시들인 화성과 용인, 의왕 등 인접한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올 수 있습니다. 즉 수원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지역들의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하죠.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를 공유할 만한 주변 도시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상과 구미 정도 있겠지만 인구수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아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의 반비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대구 아파트의 가격 변동과 입주 물량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이고 막대 그래프는 입주 물량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은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걸로 봐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때 매매지수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들어서면서 막대 그래프인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적정 수요 대비 낮습니다. 그리고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점까지 계속 상승을 하죠. 그 다음 2016년도부터 다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2019년도부터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매매가는 상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는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시죠?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2024년까지는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기축 아파트의 경우 이 매매지수를 대부분 따라갑니다. 이제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는 입주 물량은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만 포함이 됩니다. 분양 예정인 아파트나 인허가만 받은 아파트, 후분양 아파트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어플의 입주 물량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분양 예정 단지는 얼마나 있고 인허가 물량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그런 아파트를 사면 수익률 측면에서 낮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아파트라도 최저점에 산다면 분명 가격은 오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아파트보다는 덜 오를 것이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훨씬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물량의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때,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전에 사면 그때가 무릎 아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축 아파트 말고 분양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양권은 기축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분양권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야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피 8천, 1억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특수한 경우이고 계약금의 10%인 5천만 원 정도 마피가 붙는 게 보편적입니다.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저항선이 전세가라서 전세가 수준으로 몇 억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분양권의 경우 저항선이 계약금 10%인 5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하락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가치로 따지면 더 하락했어야 할 아파트가 이 저항선을 못 뚫고 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분양가는 계속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 정도 분양을 해서 올해와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33평 기준 4억대 분양가인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분양가가 6억가량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4억에 마피 5천이면 4억 초반에도 살 수 있는 반면 올해 분양을 해서 2024년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6억에 마피 5천으로 5억 초중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입주 물량이 계속 쌓여서 분위기는 더 안 좋은데 아파트의 총 매매 가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피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마피를 포함한 총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4억 분양가에 마피 5천이면 3억 5천인데 5억 분양가에 마피 1억이면 4억이기 때문에 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분양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계속 쌓이는 2024년, 2025년이 최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양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는 분양가와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아파트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지금 유튜브로 이 내용을 다루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강의 때 다뤘던 비공개 영상 중 일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조만간 공지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나눠드리려고 하니 아래 댓글 상단에 있는 폼에 정보 입력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최근 40% 정도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결국 길게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샀다면 그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견디다가 결국 그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매도할 수도 있겠죠. 만약 대구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구에 투자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내용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가 오고 있는 지역도 다룰 예정이니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